밑에 용어를 보면 요게 어센더. 그러니까 이게 글씨의 몸통이고요. 여기가 글씨의 몸통, 여기가 어센더, 여기가 디센더예요. 폰트 사이즈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다. 이 높이요. 이 높이가 폰트 사이즈예요. 여기 폰트 사이즈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디센더가 없어도 폰트 사이즈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우리가 라인 하이트를 만약에 54라고 주면 여기 화면과 같이 54라고 주면 자, 지금 보면 라인 하이트가 1.5 EM 돼 있으면 이건 이 폰트 사이즈의 1.5배죠? 그러니까 54가 되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이 54의 높이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54로 준 겁니다. 여기 이 어센더 그리고 디센더까지 포함해서 이 높이가 36이고 얘가 센터에 있고 이 높이가 라인 하이트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지금 우리가 디자인을 참조해서 코딩할 때 좀 전에 디자인에서 여기 디자인에서 우리가 뭘 파악하자라고 했어요? 이게 지금 who we are 라는 섹션이었고요. 이 섹션에서 우리가 위에 이 공간과 아래 이 공간을 확인을 할 때 이 패러그래프에다 라인 하이트를 주면 이 패러그래프가 차지하는 공간이 정확하게 어디까지일 거냐. 이제 그걸 다시 한번 정확하게 보도록 할게요. 가이드 임시로 잡았던 건 버리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타입 툴로 얘를 다시 한번 클릭을 해봤을 때 캐릭터 패널 열게요. 컨트롤 T에서 캐릭터 패널 열면 행의 높이가 20이 잡혀 있어요. 폰트 사이즈가 중요해요. 폰트 사이즈가 12래요. 그러면 여기에서 어센더하고 디센더까지 포함해서 조금 더 확대해 볼게요. 우리가 폰트 사이즈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다? 여기 디센더부터 어센더까지 이 높이가 12란 얘기예요. 지금 그려보면 정확하게 마키툴로 12가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요게 센터에 있고 그 높이, 이 20의 높이를 이렇게 그려야 되는 거예요. 저게 센터에 있고. 그려볼게요. 대략 여기를 센터로 두고 20의 높이를 다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20의 마키툴로 20의 높이를 만들고 있고요. 눈으로 봤을 때 조금 더 정확하게 하고 싶으면 여기에다가 뭐 이렇게까지 갈 필요는 없지만 20의 높이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사각형 하나 그려봤어요. 20의 높이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얘를 기준으로 또 아니지, 이게 12예요. 20의 높이, 잠깐만, 사각형을 다시 한번 만들게요. 사각형을 폰트 사이즈 12 높이만큼 사각형을 하나 만들어서 여기에 예쁘게 이렇게 놓고요. 여기 어센더, 디센더까지 포함해서 어센더 부분에 맞추면 이 디센더 부분에 맞춰도 되겠죠? 디센더 부분에 맞춰서 선택력이 있어서 안 움직이네요. 이렇게 맞춰 놓고 여기에서 또 20짜리를 만들어서 20짜리 높이를 만들고 이 녀석이 얘를 기준으로 센터에 있으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선택력을 밑에 있던 12픽셀의 선택력에다가 선택력을 만들면 되니까 걔가 지금 얘였죠? 내가 움직이려는 건 얘고요. 그러면 컨트롤하고 여기 썸네일 부분을 클릭하면 선택력이 만들어지고 저 선택력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기다란 사각형 20픽셀 높이의 사각형을 정렬 툴로 센터에 맞출 수 있죠. 센터에 이렇게 맞췄어요. 됐습니까? 그러면 정확하게 이제 여기에 맞춰서 가이드를 선택력을 긴 거에 다시 맞췄고요. 여기에 맞춰서 가이드를 이렇게 짠 하면 이 저 선택력을 이제 선택력 선택했고요. 선택력을 이렇게 했을 때 이 거리, 여기 선택력을 했을 때 이 높이가 라인 하이트고 우리가 저 패러그래프에다가 폰트 사이즈 12와 라인 하이트 20을 주면 얘가 차지하는 공간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일 거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 마진 위 요소의 이 거리요. 이 거리도 우리는 이제 여기서 이렇게 확인할 수 있겠죠? 이 높이는 폰트 사이즈와 라인 하이트가 똑같다라고 가정을 하고 이건 아까 before, after로 만든다고 했으니까 얘는 공간을 차지 안 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어디를 높이를 확인하려고 지금 이렇게까지 정성을 들인 거냐면 이 밑에 있는 HR, 내용의 구분서까지의 거리를 확인하려고. 저 거리를 확인해서 우리가 whoere라는 이 섹션에 내부의 여백인 패딩을 주려는 거지 않습니까? 이 높이를 이제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겠죠.
해볼게요. 이렇게 해서 아래까지 높이를 확인하면 108입니다. 그래서 이 섹션에 who 이 라는 부분에 여기에서 위에 패딩과 아래 패딩을 이제 1픽셀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이거 만들 때 제발 얘한테 높이 주지 마세요. 이로 높이 주시면 안 돼요. 높이를 주는 게 아니라 안에 있는 컨텐츠의 크기가 제대로 잡혔으면 자연스럽게 위아래 패딩까지 포함해서 디자이너가 만들어준 높이가 나오게 하는 게 베스트입니다. 확인됐죠? 자, 아래가 108이고요. 위에 공간, 아까 위에 공간 확인할 때 얘가 우리가 겹쳐 있었다라고 했었어요. 얘가 차지하는 공간이 아까 어디까지였어요? 헤더가 여기까지 공간을 쓰고 있었으니까 저 접점, 대략의 저 접점부터 아래까지의 여백이었습니다. 대충 여기에 가이드, 조금만 가이드가 더 아래에 있었어도 되겠네요. 이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다시 거리를 확인해 볼게요. 그래서 이 거리를 이만큼, 위에가 122, 아래가 108, 그게 이 섹션의 패딩입니다. 넣어줄게요. 우리가 지금 어느 부분 하는 거죠? who, we, are 부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큰 거부터 잡고 시작을 합니다. 여기가 we are 섹션이고요. 클래스명 얘의 우리가 패딩부터 확인한 거예요. 패딩을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해서 폰트 사이즈와 라인 하이트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조금 더 정교하게 봤습니다. 상, 좌우, 하 해서 이렇게 해서 패딩을 줄게요. 자, 패딩 좋고요. 이제 안에 있는 것들 가로 배치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가로 배치할 때 이미 만들어놨던 클래스명이 있을걸요. 그죠? 우리가 디플렉스가 있으면 가로 배치가 된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디자인을 봤을 때 얘가 클래스명 컨테이너 안에서 양옆에 붙이고 사이사이 여백은 네가 알아서 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면 그리드 좀 확인해 볼게요. 보시면 얘가 하나당 요 정도 너비를 쓰고 있고요. 얘가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만든 그리드 양 끝에 붙이고 사이에 여백은 알아서라고 할 거예요. 대신 알아서라고 할 때 문제가 뭐가 있냐면 요 사이에 공간이 있어요. 갭은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냥 가로 배치하고 갭만 줘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만약에 플롯으로 할 거면 우리는 이거 하나하나 너비를 다 지정해야 돼요. 플롯으로 할 거면 너비 지정하고 플롯 레프트 걸어주고 이 사이의 간격은 몇이 있는 건이라고 해서 확인을 반드시 해줘야 합니다. 지금 얘가 잠깐 타입별로 확인 좀 해볼게요. 해봤을 때 이 친구가 지금 그리드에 딱 맞춰서 해놓진 않았어요. 양쪽 끝에는 맞추고 이 사이를 몇을 뒀는지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갭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패러그래프와 패러그래프 사이의 간격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간격을 대략 보면 55 정도가 있네요. 저 간격을 동일하게 줬겠죠? 네, 이렇게 해서 보면 동일하게 저 간격을 주고 있어요. 자, 57 정도 지금 저는 파악을 했고요. 그걸 갭으로 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가로 배치를 하고 볼게요. 이 클래스명이 있으면 우린 디스플레이 플렉스로 안에 있는 아이템들을 가로 배치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얘들을 지금 가로 배치하려는 거니까 UL에 가서 클래스명을 디플렉스를 주세요. 이렇게 디플렉스 해서 좋고요. 그리고 얘가 이제 who, we, are 라는 클래스명 안에 UL이고 얘들의 간격은 CSS에 가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클래스명 넣어주세요. 이거 넣어주고요. 클래스명 who, we, are 안에 UL이라고 선택자를 쓸게요. 안에 UL 해서 얘들 사이의 간격이 좀 전에 57이 있었단 말이죠. 갭을 주겠습니다. 57 픽셀 이렇게 주세요. 갭을 57을 주시기 바랍니다. 자, 볼까요? 잘 있죠? 이렇게 해서 잘 나와 있어요. 자, 그리고 그 안에 li들의 스타일을 보면 li 안에 있는 글씨들이나 아이콘들은 다 가운데 정렬이에요. 그래서 그냥 텍스트 라인 센터에서 가운데 있으라고 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가운데 이렇게 있죠?
자, 그리고 섹션은 제목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태그는 썼지만 디자인상에서는 그 제목이 필요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클래스명 히든을 넣어줬어요. 클래스명 히든이 있는 건 화면에 그냥 심플하게 안 보이게 하겠습니다. 위에 올라와서 스타일을 작성할게요. 레이아웃 부분에다가 레이아웃 부분에다가 클래스명 히든이 있으면 화면에 그냥 심플하게 안 보이게 합시다. 디스플레이 none. 자, 이제 여러분이 할 거예요. 디자인 볼게요. 우선은 뭐부터 만들어 주시냐면 얘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이거 사각형 만들어 주시고요. 그거 안에 여기 아이콘, 아까 우리 아이콘 이거 스프라이트 이미지로 만들었어요. 스프라이트 이미지로 만든 아이콘이 모두 나오도록 해주세요. 사각형 만들고 그거 안에 각각의 이미지가 나오도록 CSS를 작성을 하시되 중복되지 않고 최대한 간결하게 작성해 주세요. 네모와 여기 안에 아이콘을 구현해 달랍니다. 여기에도 아래쪽에도 이 아이콘들 저 이거 스프라이트 이미지 추가할 거예요. 얘들도 클래스명 스프라이트는 여러분 지금 클래스명 스프라이트를 선택자를 쓸 때 부모를 타고 들어오시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누구 안에 스프라이트라고 해서 클래스명을 해버리면 여기에선 또 서비스 안에 스프라이트라고 하실 겁니까? 그러는 거 아니에요. 클래스명 스프라이트의 공통으로 들어갈 CSS와 각 섹션에 있는 것들의 클래스명에서 다 구분을 해줄 거거든. 얘도 디자인, 얘는 프린트, 얘는 포토그래피 이렇게 디자인을 클래스명으로 구분을 해줄 거란 말이에요. 스프라이트로 넣을 게 밑에도 또 있네요. 하트니 이것도 다 스프라이트로 넣을 거예요. 그 정도 있겠네요. 저 붙어있는 아이콘들은 폰터썸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내가 지금 짠 CSS가 효율적인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 주세요. 우리가 지금 누가 쓴 테크닉하고 똑같은 거로 활용을 하겠다라는 거냐면 네이버에서 여기에 이 자잘한 아이콘들 말입니다. 이 자잘한 아이콘이 다 스프라이트 이미지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요거. 그래서 얘 검사를 해보면 메일에서 검사해보고 있고요. 메일에서 검사를 해봤을 때 여기에 백그라운드 포지션이 이렇게 있죠. 그리고 얘가 배경을 뭘 쓰는지는 밑에 이 많은 클래스명들이 다 똑같은 배경인 얘를 쓰고 있단 말이에요. 오픈 어딨어? 네. 이것들이 다 배경 똑같은 얘를 쓰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저 메일 아이콘이 나오게 하려면 어디에요? 요 아이콘이 어디 있습니까? 이 아이콘이 여기 있네요. 여기 있는 표시가 나오게 하려면 그림이 배경의 위치가 어떻게 바뀌어야 되냐? 그걸 포토샵에서 확인해서 원래는 어느 부분이 보일 건데 배경을 지정하면 이 상단 여기가 보일 건데 여기가 보이게 하려면 이 배경이 이만큼이나 왼쪽으로 이동하고 이만큼이나 위쪽을 이동해야 여기가 보이겠죠. 그 위치를 파악해 달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아이콘에다 배경을 지정하려고 하지 않고 있습니까? 지금 다 클래스명 스프라이트가 있는 건 배경을 누굴 쓴대요? 다 얘를 쓴대요. 얘를 또 누굴 써요? 얘를 또 누굴 씁니까? 얘를 이렇게 쓸 거라고요. 지금 저 박스 부분만 보일 거란 말이에요. 배경의 위치를 안 바꾸면. 스프라이트 이미지는 다 똑같은 위치가 나올 겁니다. 근데 두 번째 건 하트가 나오게 이렇게 옮겨주고 하트가 나오게 하려면 하트의 크기를 파악을 해서 이 크기를 하트가 나올 크기로 이렇게 조절을 해주고 여기 위치가 나오게끔 배경이 얼만큼 움직여야 되냐고요. 이만큼 이 거리를 포토샵에서 확인하는 겁니다. 여기 벌브가 나오려면 왼쪽으로 이만큼이어야 되는 거고 벌브가 나오려면 걔 위도와 하이트를 확인해서 벌브가 나올 공간을 만들어 줘야죠. 이렇게. 마지막에 저 말풍선 모양이 나오게 하려면 말풍선 모양의 크기를 확인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말풍선 모양의 크기가 뭐 이 정도다 라고 하면 이 배경이 왼쪽으로 얼만큼 백그라운드 포지션에서 X값을 마이너스 몇을 해야 얘가 나올 거냐고 그 위치를 잡아 주십니다.